자, 소단원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자, 소단원 요약 정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 교과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소단원 요약 정리는 진짜 말 그대로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핵심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려면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천천히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쨌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의문의 개념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었네요. 의문이라는 게 무엇이었지? 자, 의문이라는 것은 얘기했죠. 음소하고 운소를 합쳐서 의문이라고 했다. 자, 의문이라는 것은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다. 그리고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했다. 글자도 아니고요, 소리예요.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거야. 가장 작은 소리가 말이야. 자,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웃음소리, 하하하, 히히히히, 헤헤헤. 자, 이거 의문입니까? 아니죠. 왜?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새소리, 찍찍찍찍, 찍찍찍찍, 이거 어때요? 이거 의문이에요? 의문이 아니죠. 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의문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역시 그 중학교 과정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의문의 종류에는 처음에 모음과 자음, 소리의 길이가 있답니다. 자, 모음이라는 것은요, 자, 모음과 자음을 구별을 할 때 일단 뭐였지? 자,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했었죠. 우리 타자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게 되죠. 자, 자음은 그런데 어때요?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죠. 자,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게 모음이었지만 자음 같은 경우 이 브 발음 때문에 어떻게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고 있죠. 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가 우리가 뭐라고 했으니까 바로 자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 브 소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모음과 자음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모음에서 자, 이게 왜 의문이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고 했잖아요. 모음이 왜 의문이에요? 자, 발하고 벌 있죠? 선생님 최소 대립상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자, 이게 물론 이제 중학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나오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알아두세요. 왜냐면 의문을 공부할 때 최소 대립상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아주 쉬워요. 어렵지도 않아요. 뭐냐, 최소죠, 가장 적죠, 뭐가 대립되는 게 가장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똑같고 단 하나만 차이가 나는 요 조그만한 쌍을, 단 두 개의 쌍을 우리가 최소 대립쌍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볼까? 발하고 벌 다 똑같죠. 뭐 때문에 의미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하고 어 때문에 단어의 뜻이 구별이 되죠. 그렇구나. 요 쌍에서 아하고 어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거를 최소 대립쌍, 최소적으로 가장 작은 대립이 일어나는 쌍이니까 최소 대립쌍이고, 요걸 보니까 아하고 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고 어가 모음이 바로 의문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굴하고 물 봅시다. 역시 다른 거 다 똑같죠. 뭐 때문에 차이 나지? 기역이랑 미음이죠. 자, 기역이랑 미음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의미 차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자음이 의문에 들어가는 거구나. 자, 그리고 선생님 얘기했죠? 하고 라는 소리, 그리고 그라는 소리, 무라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어의 뜻이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도 의문에 들어가요. 왜요 다 똑같지만요, 이것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뭐 때문에 소리의 길이가요. 볼까? 같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말도 똑같이 생긴 단어도요,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뜻이 구별된다.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구별된다. 뜻이 구별된다. 이거 뭐냐? 의문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눈하고 눈을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눈 길게 표시하는 거 뭐라 그랬지? 이렇게 괄호하고 요 표시가 있으면 길게라는 소리예요. 자, 스노우 해서 영어로 다 써놨어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뜻을 쉽게 파악하라고. 그래서 내리는 눈은 어떻게 한다고? 눈하고 길게 소리가 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눈이죠. 눈요. 눈 깜빡깜빡 눈은 어떻게? 눈 이렇게 짧게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죠.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도 어떻게? 의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뭐라 그랬지? 원래 눈은 길게 눈 소리가 나지만 다른 거하고 합성이 이루어져서 다른 말이랑 합쳐져서 이 눈이란 글자가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에 있지 않고 이음절 뒤에 두 번째 순서로 눈자 봐봐. 여기는 첫 번째 있죠? 요건 두 번째 있잖아. 그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습니까? 짧게 소리가 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봄은 똑같이 스노우, 스프링 스노우, 이게 스프링 스노우란 얘기인데 어쨌든 스노우란 얘기인데 여기 똑같이 눈 스노우인데요. 얘는 길게 소리가 나지만 얘는 짧게 소리가 난다고 했죠. 왜? 둘째 음절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짧게 소리가 난다고 했죠. 하지만 눈 스노우라는 의미는 동일하죠. 하지만 뭐야? 소리의 길이에 차이가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은요 고등학교 가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사실 이거 암기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다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해주자면, 자, 말과 말 길게 소리 난다. 말 우리 히히 말은 짧게 해요. 우리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어떻게 한다고? 길게 소리 난다고. 자, 배 열매 배는요 어떻게 난다고? 짧게 소리가 난다고요. 자, 그리고 열매요 열매. 야. 자, 그런데 우리가 배 twice, three times 선생님 써놨죠. 그러니까 곱하기 배 할 때, 자,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할 때는 길게 소리가 난다고요. 배 이렇게. 자, 발 하는 우리 발 푸트라고 선생님 써놨죠. 이렇게 다리에 발은 짧게 소리가 나지만 스크린 펜스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막는 발이죠. 이렇게 햇빛을 막는 요 발은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 길게 발이라고 소리가 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게 지울게요. 너무 그냥 더럽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거에 모음 책에 이제 모음으로 왔어요. 모음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발음할 때 고개 흐름이 발음 기간에 방해를 안 받고 나는 소리였어요. 자, 그래서, 자, 그 발음 기간에 소리를 안 받네요. 자, 3가지의 분류 기준이 있었죠.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죠? 이거 뭡니까?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놀라운 상황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또 나와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라고 그랬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모음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어떻게 난다는 거야? 소리 날 때, 발음을 할 때 처음과 끝에 발음에서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가 안 달라지다. 똑같아. 그럼 단모음이고, 자,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혀의 위치가 달라지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중모음이라고. 모음이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입 모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때. 그래서 아마 이런 예를 들었었죠. 아, 똑같은 발음이니까. 아, 그러니까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이나 혀의 모습이 똑같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단모음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와를 발음해보세요. 오, 그죠? 오에서 아 이렇게 가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게 되죠. 왜냐면 2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요 발음했다가 요 발음하니까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이중이잖아, 모음이. 그죠? 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처음과 끝,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처음에 발음에서 뒤에 발음까지 달라지는 거,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단모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3가지의 분류에 따라서 이 단모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혀가 고정되지 않는 모음으로, 방금 얘기했죠.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 이 3가지에 따라서 이 단모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고 선생님이 암기하는 거 알려줬었죠?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내가 키위를 왜 이렇게 써지니? 주게 되었어. 누가요? 내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얘기했었죠.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 모음, 뒤에 있으면 후설 모음을 했죠. 전자가 앞에 전자, 뒤가 뒤 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날 얘기할 때 전날에요 이런 얘기하죠. 뒤에 얘기할 때 훗날에요 뭐 이런 얘기했죠. 자, 그 얘기예요. 설자는요 바로 혀 모습이라고 했던 혀를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발음을 할 때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거, 대표가 뭐냐면 앞에 있는 거 발음은 이고요. 뒤에 있는 거에 대표는 바로 의 발음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아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발음 같은 경우에 발음을 해보면 혀의 최고죠. 혀의 앞뒤 위치가 앞에 있죠. 이 발음 해보세요. 자, 의 발음 해보세요. 혀의 위치가 어때요? 의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아니까 바로 전설모음이 되겠죠. 뒤에 있네. 그러니까 얘가 후설모음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 전설 모음의 대표가 이인데요. 이 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전설 모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가 앞에 있다. 요게 엄청 강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자, 후설 모음에 해당되는 거 요렇게 있었지. 자, 얘에다가 이를 합치면 어떻게 되니? 얘에다가 이를 합치게 되면 얘가 되죠. 얘에다가 이를 합치게 되면 얘가 되죠. 얘에다 이를 합쳐보세요. 어떻게? 얘가 되죠. 얘에다 이를 합치게 되면 얘가 되죠. 아, 요 거래에다가 요에다가 요 이라는 모음을 합치게 되면 다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얘가 아주 강력하게 혀의 위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얘랑 합성이 되면 무조건 요 앞에 오는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전설모음 안 헷갈릴 거예요. 어떻게? 요 이가 다 숨겨져 있다. 이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런 거를 전설모음의 특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술의 모양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애완동 볼 때 뽀뽀스 어떻게 하신 거? 우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선생님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으와 다르게 우를 우 해보세요. 입술 우 이렇게 되죠. 뽀뽀스 우 입술이 이렇게 입술에 입술 옆모습으로 봤을 때 입술 우 이렇게 되죠. 입술에 입술 이렇게 되죠. 자, 그렇지. 자, 선생님 으를 발음하면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게 된다. 그러니까 평평한 입술이라고 해서 평순 모음 순자가 입술이에요. 자, 우 발음부터 우 입술 이렇게 되죠. 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죠. 동그랗다 원하다. 그리고 순이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란 입술이라는 원순 모음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딱 보시면 원순 모음에 오 이거 봐봐. 입술 옆모습으로 봤을 때 옆모습 입술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입술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입술이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하고 오가 요게 들어가면 원순인 거야. 봐봐. 우하고 오가 들어갔죠? 이게 원순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강력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게 들어가면 원순 모음이다. 요 오가 안 들어가면 평수 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막 다 외운다. 이런 일은 이제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순에는 오가 들어갔구나. 오가 들어갔구나. 아까 말했죠. 전설 모음에는 혀의 앞뒤 위치가 앞에 있다고 했죠. 이가 아주 강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때? 이가 다 숨겨져 있구나. 전설 모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나눠진다고 했죠.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위에 있으면 고모음, 중간에 있으면 중모음, 아래에 있으면 저모음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에, 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었죠. 혀의 높이와 입이 벌어지는 정도의 관련성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에 하면 입이 어디가 더 많이 벌어지지? 여기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식한 말로 입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오픈! 그죠? 오픈. 자, 그래서 개모음이라고 하는 거. 이 개자가 멍멍이 개자가 아니고요. 열어져 있다는 거. 열려있다. 반대로 고모음은 닫혀있죠. 밑에 개모음에 비해서 이런 거를 이제 폐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식하게. 이런 거는 이제 뭐 시험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 이용어를 쓰니까요. 자, 그럼 중간에 있는 뭐겠니? 얘는 반 개모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반만 열려있다, 반만 닫혀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 폐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생각해서 한번 용어를 알려줘 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니? 입이 더 많이 크게 벌어지는구나. 어디?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가서 입이 더 크게 벌어지는 거구나. 이 관련성에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 선생님 얘기했었죠. 와 하면서 방금 뭐 얘기했죠. 이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모음은 왜 이중모음이냐면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회를 주게 되어서 내가 요거 있죠. 여기에다가 요 다음 모음에다가 바로 반모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랍니다. 자, 요 다음 모음에서 뭘 들어간다고? 반모음이 들어간다고. 반모음이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앞에서 합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음이 두 개가 합성이 되니까 발음이 그렇게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단모음은요, 총 10개로 이루어졌거든요. 10개죠? 10개고요. 이중 모음은요,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반모음은 왜 반모음이라고 하냐면요. 자, 모음이 일단 반모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이 쓰고, 오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우 이렇게 쓴답니다. 그리고 또, 자, 이거를 뭐라고 쓰면 영어로 이렇게 표시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W라고 표시를 한답니다. 자, 이게 왜 반모음
반모음이냐면요. 자, 반만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로 역시 반만 자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반자음이라고 한답니다. 자, 어쨌든 이하고 오죠. 요 있죠. 요. 얘하고 요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요. 반만 모음이잖아. 그럼 아주 짧게 지나간다는 거야, 소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진짜 단모음인 이 같은 경우에 요 단모음이지 단모음 이 같은 경우는 이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요. 반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요 표시만 얹어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이렇게 짧게 지나간다는 거야. 자, 봐봐요. 똑같이 다 먹으면서 오하고 오가 있죠. 요 경우에는 소리가 다 나. 오, 하지만 얘가 반모음 경우에 아주 짧게 소리 나는 경우에 이렇게 난다는 거야. 오, 이렇게 짧게 소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모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특성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W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요 세 개하고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중 모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돼요. 이 짧게 지나가는 이잖아. 이하고 어를 합쳐봐. 그럼 어떻게 되니? 이어! 되겠죠? 이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요 발음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하고 이야! 이렇게 잘 합치면 어떻게 돼? 이아 합치면 이야가 되겠죠? 야, 이런 식으로 합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하고 우를 합쳐봐. 그럼 어떻게 되니? 유가 되겠죠? 이런 식이야. 자, 이요 합치면 어떻게 되니? 요가 되겠죠? 자, 이거랑 또 어떻게 해? 자, 이하고 어를 얘를 합쳐볼까? 예.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이하고 얘를 합쳐봐. 예 하고 그러면 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합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오하고 한번 합쳐볼까? 오하고 요 어를 합쳐볼까? 그러면 오와 합치면 어떻게 되겠니? 바로 요 글자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마 원래 이론상으로는 요렇게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요런 글자 쓰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야. 오하고 붙여지든지 우하고 붙여지든지. 우하고 합쳐졌네. 우하고 합쳐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니? 우와!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자, 그러면 어때? 우와. 여기 어디냐? 여기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합치면 돼. 자, 여기다가 우와! 이렇게 합치게 되면 원래는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요런 글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합쳐야 돼.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거 합치면 요거를 합쳐볼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와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W하고 또 이걸 합쳐볼까? 그럼 어떻게 되니? 자, 요런 소리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요 소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합치가 되는 거구나. 또 여기 합쳐볼까? W를 합쳐보면 어때? 우리가 왜하고 이제 요런 위에 이렇게 되죠. 요런 소리 안 쓰잖아. 그치? 요런 소리 안 쓰잖아. 그러니까 요 왜가 여기 이중 모음이 들어가게 되겠네. 근데 마지막으로 요 이 있다고 했죠. 얘는 특이하게 어디 붙냐? 요 이에 이렇게 붙는 거야. 자, 그러면 어때? 뒤쪽에 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세 개하고 요거를 적절히 다 합쳐 보면은 이렇게 11개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쨌든 이중 모음은 어떤다고요?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의 자음 체계를 봅시다. 자음 체계를 뭐라 그랬죠? 발음을 할 때 방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자음이라고 했었죠. 발음을 할 때 자음 기관에 방해를 받는다고 했었잖아. 자, 자음은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죠.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로 구분돼서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발음을 할 때 입 안이나 코 안이 울리면 어떻게 한다고? 울림소리라고 했었죠. 자음에서 울린다. 울림소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 프 있고 무가 있는데 발음을 할 때 어떤다고 울림이 정도를 보는 거야. 밑에만 울리고 있죠. 발음을 할 때 밑에만 안에만 우리가 소리가 나고 있죠. 입안이나 코 안에 울림 여부를 봤을 때 요 안에만 요 입에서만 울리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바로 안 울림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울림 소리? 바로 요 안이 안 울렸잖아. 요 안 울렸잖아. 그렇죠? 자, 근데 양수는 그러니까 미음 같은 경우에 어때? 코 안이 울렸죠. 두 개 차이를 봐. 그냥 색깔은 보세요. 여기가 울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울림소리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안 울렸어. 안 울렸죠? 안 울렸잖아. 부 발음해봐. 안 울리지? 무 발음해봐. 울리지 여기가. 자, 이렇게 코 안이나 입 안이 울리면 울림소리구나.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울림소리 중에서도 이제 코 안이 울리면 콧소리가 될 거고, 이제 입 안이 울리면 이제 우리가 흐름소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내면서 소리는 입 안이, 입이 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혀의 양끝으로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흐름소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르 발음해봐. 르르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울림소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안울림소리하고 울림소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입안이나 코 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얘는 안 울리고 얘는 울리는 거. 자, 그리고 그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 안울림 소리 중에서 보는 거야. 이 안울림 소리 중에서 보니까, 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안울림 소리가 어떻게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이렇게 안울림 소리가 나누어졌었죠. 그렇지.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구별이 되죠. 이 표를 선생님이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마 하고 밑에 찰이죠? 똑같이 찰이죠? 여기도 똑같이 찰을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만 다르죠? 열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글씨를 씁니다. 파 하고 찰 열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안 헷갈리더라고.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파열음은 뭐였습니까? 안울림 소리 중에서도 얘는 무슨 소리였죠? 자, 완전히 막았다가 뻥 터지는 거. 방금 전에 뻥이라고 했죠. 그래서 브 같은 소리가 대표적으로 완전히 막았다가 팡 터지는 요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파열음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있죠. 좁은 기간에 좁죠. 요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 방금 얘기했죠. 시옷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마찰음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막았다가 원래 빵 완전히 터지는 것을 파열음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 처음에는 마찰 하고 가다가 여기서 소심하게 빵 터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터지면서 나는 소리지만 얘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아주 서서히 합쳐지는 거예요. 뒤에가 파열이 되겠고 앞에가 마찰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을 합쳐서 뭐라고 한답니까? 두 개의 이름을 합쳐서 파찰. 여기가 바로 파찰에 해당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울림 소리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열, 파찰, 마찰 요거는 울림 소리에서는 아닌 거예요. 안울림 소리에서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파열음에서 다시 또 뭐라고 했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파열음, 그리고 파찰은 마찰.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예사소리, 이게 된소리였죠. 그래서 여기 예사소리, 그리고 여기가 된소리라고 했었죠. 된소리 차이가 뭐라 그랬어? 성대에다가 손을 올리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목구멍이 긴장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소리가 강하게 나는 게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 끙! 이렇게 소리 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성대가 이렇게 단단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된소리 특징이 뭐라 그랬니? 소리가 단단하게 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기역, 이거 뭐라 그랬지? 예사소리라고 했었죠. 여기 키어, 뭐라 그랬지? 여기 바로 이게 거센 소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얇은 종이를 입 앞에 대고 발음했을 때 예사소리는 이만큼 안 울리는데 거센 소리는 어떤다고? 휴지가 더 많이 흔들린다고 했죠. 왜? 이 키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했어? 앞에 기역이랑 숨소리에 해당되는 히읗이 들어가서 키역이 들어가. 이게 바로 숨소리잖아. 숨소리. 자,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 더 거세게 난다고. 이게 더 많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리가 거세게 날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랑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 뭐라 그랬니? 여기 예사소리하고 된소리, 거센소리가 바로 어감이 다르다라는 얘기 했었죠. 말에 단어가 준 느낌이 서로 다르다. 그게 우리말 한국어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감, 깜깜, 캄캄. 감감은 예사소리, 깜깜은 된소리, 그리고 캄캄은 거센소리죠. 자, 요거 쓰면 어떤다고? 자, 예사소리에 비해서 된소리, 깜깜은 강한 느낌이고요. 자, 예사소리, 감감에 비해서 캄캄. 키읔이 들어갔지? 여기 거센 소리가 들어가면 어떤다고? 거센 느낌이 난다라고 이렇게 어감의 차이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요 소리가 나는 요 위치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분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어떻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에서 소리 나면 입술 소리, 잇몸에서 소리 나면 잇몸 소리, 센 입천장, 그리고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빨리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드 입술 앞에서 소리가 나는 거, 요걸 뭐라 그랬지? 우리가 입술 소리라고 했죠? 브브브 여기가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였다. 자, 그리고 이빨 뒤에 여기 있었지, 여기하고 이제 혀를 봤을 때, 혀 있잖아요. 혀예요. 무섭겠죠? 혀 앞에 부분, 혀의 끝, 바로 앞에 부분 딱 닿으면서, 요 혀의 끝이 요 잇몸 딱 닿으면서 소리가 뭐라니? 뜨뜨뜨, 요런 식으로 소리가 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뒤쪽에 우리가 입을 만져보면 단단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 입에 여기 단단한 부분. 여기가 이제 세인 유청장이라고 했지. 세인 유청장이랑 우리가 어떠니? 혀가 아까 끝이 닿았지. 그럼 혀에 이제 중간이 닿겠죠. 여기 혓바닥이 닿아서 나는 소리가 바로 뭐니? 그 다음 소리인 바로 이제 세인 유청장 소리가 되겠죠. 세인 유청장 소리. 그 뒤쪽에 이제 혀 뒤쪽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부분이라고 했지. 그 뒤에가 뭐라 그랬어? 여린 입천장이라고 했죠. 여린 입천장이랑 혀에서 아까 혀 끝 닿았고 혓바닥 닿았고 그럼 뒤에 뭐만 남았니? 혀의 뒷부분만 남았지. 여기를 딱 치면서 나는 소리가 뭐겠니? 여린 입천장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린 입천장. 혀의 뒤에 여기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뭐라고 했죠? 이게 목청. 그러니까 목청 소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암기하는 방법 알려줬죠? 바다사자가 파티 축하해 많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다사자가 어떻게 한다고? 파티에서 축하해. 그래서 많이 와라.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또 울림소리만 따로 외우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 노란 양말. 선생님 얘기했죠? 노란 양말, 울림소리만 따로 외우고 싶다. 노란 양말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의문의 특성을 봤을 때 알록달록과 얼룩덜룩 뭐 요거 나왔던 거 있죠. 뒤에 문제 해결 적용 부분에서 알록달록 가을산에 얼룩덜룩 쓰레기 그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알록달록이랑 얼룩덜룩이 차이가 있는데 두 개 뭐 때문에 차이가 난 거야? 두 개가 차이가 아하고 오 모음 그리고 어하고 우 모음이죠. 우리 양성 모음이라고 했지. 오하고 아. 그리고 음성 모음은 우하고 어가 음성 모음이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선생님 얘기했어요. 왜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자, 그래서 일단 뭐 생각을 해보자면 요 미음을 그려놓고 요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게 여기가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요 미음 안쪽이 땅이고 땅 밖으로 나가려는데 땅 밖에 나가면 어떻게 이제 밟겠지? 화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 요 느낌을 표현하자면 요게 양성 모음이고, 자, 여기 땅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요 느낌이라고 했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밝다고 했죠? 이 밝은 느낌. 그래서 요거를 양성 모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거는 선생님이 아마 이제 그 전에 이제 수업에서 설명을 했어요. 수업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반대가 뭐겠니? 바로 음성 모음이지. 왜 땅속으로 들어가지? 땅속으로 어둡죠? 음성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양성 모음이 쓰였잖아. 그러니까 밝고 예쁜 느낌이죠. 자, 얼룩덜룩은 음성 모음이 쓰였잖아. 그러니까 어둡고 지저분한 느낌이야. 뜻은 어떤다고 그렇지? 알록달록은 여러 가지 밝은 빛깔의 점이라. 왜냐면 밝고 예쁜 느낌을 주는 양성 모음이 쓰였기 때문에. 근데 의미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둘 다 줄다리가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뤘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어떤다고 얘는 밝은 빛깔의 점이고 얼룩덜룩의 음성 모음이 쓰인 것은 어두운 빛깔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말 의문의 특성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모음의 차이를 주고서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말 의문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바꿔서 이제 느낌이 달라졌었죠. 그래서 꽝이랑 쾅 이거 얘기했죠. 여기 된소리하고 거센 소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건 단단한 느낌, 강한 느낌, 이거는 거센 느낌 이렇게 차이를 가져오고 또 모음에서는 어때? 방금 얘기했지. 양성 모음을 쓰는지 음성 모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반짝과 번쩍 얘가 조금 더 밝고 예쁜 느낌이고 얘가 좀 더 큰 느낌이죠. 어둡고 좀 큰 느낌이에요.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잖아. 여러 느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우리말 의문의 특성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의문을 활용한 노랫말을 지어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서 요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반복되고 있었니? 뭐뭐고 있어, 뭐뭐고 있어. 근데 요거 반복되고 있었죠. 아니야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반복을 하면 뭐가 된다 했지? 운율이 형성이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뭐 했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주제가 어떻게 된다고?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면 어떤다 그랬어? 오랫동안 어떤다 기억에 남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반복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뭘 반복하고 있니? 쿨쿨이라는 거, 쿵쿵이라는 거, 콕콕콕 이라서 쿨은 2번, 그리고 쿵은 2번, 콕은 3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음 또는 모음을 바꿔서 반복을 해서 이렇게 노랫말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 해결 적용에 나왔어요. 또 그리고 이제 민혁이와 현두의 대화 있었죠. 문제 해결 적용에서. 그래서 대화가 서로 원활하지가 않았어. 뭐 때문이니? 내 발음을 잘못한 거였잖아. 그래서 민혁이가 내를
내 I자로 잘못 발음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라고 이거를 나라고 발음을 잘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오늘은 내가 당번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민혁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발음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현들은 어때? 아, 민혁이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당번이 나인 줄 알았는데 현도 난 줄 알았는데 너 민혁이었어.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에 어떤다고? 방해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현주도 잘못 알아들은 거지. 내 어이를 아이로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렇지. 그 민혁이가 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바로 이하고 아이의 발음을 똑바로 해야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음체계표에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었지. 자, 아, 우, 오. 자, 그러면 발음은 어떤 걸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고 에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 자, 얘는 고모음이었고 얘는 중모음이었고 얘는 저모음이었잖아. 발음을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얘보다는 얘 발음을 똑바로 하려면 얘는요 얘보다는 혀의 위치를 어떻게 한다고? 혀의 위치를 아래로 내리고 발음을 하면 똑바로 발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어쩐다고? 입모양이 조금 더 벌어지게 좀 더 크게 발음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겠죠. 혀의 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입을 좀 더 벌려서 발음을 해라.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왜 해야 된다고 했지?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방금 지금 발음 이상하게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말았죠. 이제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 우리 음은 타이포그래피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쌍쌍에다가 자음 쌍시옷으로 시각화했던 사람 인자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나타냈구나. 자, 빵의 이응을 어떻게 했다고? 도넛으로 표현을 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었죠. 평창 했을 때 여기에 피읍을 우리가 어떻게 했지? 스타디움, 그러니까 그 기둥 있죠. 기둥. 요 기둥에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기둥. 그 올림픽 할 때 요 기둥 있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평창 할 때 뒤에 요거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사람으로 시각해서 마치 사람 같죠? 사람,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을 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거 음은 타이포그래피라고 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지? 바로 전달하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쌍쌍길이면 사람 두 사람이 가는 거야. 이렇게 의미를 강조해서 빵이라면 이렇게 도너츠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각화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더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제 의문에 해당해서 선생님이 전부 다 요약 정리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시험 잘 보세요. 자, 그럼 안녕.